이강민의 잡지사 1월호 두 번째 페이지 삼국지 강의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용한 분이죠. 역사학자 임용환 박사와 삼국지 이야기 나눠봅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새해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잡지사 저번에 이제 출연하시고 개인 유튜브에서 방송할 때 보니까 어떤 분이 잡지사 나오셨더라고 했는데 저 거기 나간 적 없는데요. 죄송합니다. 본인의 출연을 부정하셨던데 저희 잡지사 구독자분들께 새해 덕담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그건 제가 착각을 했던 거고. 예. 분명히 나왔는데 네. 안 나왔다 그러시니까. 예. 올해가 이제 붉은 말의 해라고 하는데 인간의 역사에서 어떤 반려동물로 가장 중요한 동물은 역시 개와 고양이겠죠. 네. 하지만 역사를 바꾼 동물은 말입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올해 한 해 또 말띠분도 계시고 아니면 그냥 말의 해 여러분의 삶에 또 우리나 세계 역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바뀌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역사를 좋은 쪽으로 바꾸는 한 해가 되기를. 저도 말띠입니다. 바꾸시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말씀하신 대로 올해가 60년 만에 찾아온 붉은 말의 해인데요. 삼국지를 애독하는 구독자분이시라면 바로 이 말이 떠오르실 겁니다. 바로 하루 천리를 달렸다던 적토마. 예, 여포부터 관우까지 삼국시대 모두가 탐냈다던 그 전설의 말. 오늘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삼국지 속 적토마 이야기, 더 나아가서 전쟁 속 군마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박사님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 적토마. 이름에 어떤 뜻이 담겼는지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붉은 적자에다가 토끼 토자인데 토끼토예요? 예. 그래요? 그래서 아마 잘 달린다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말은 색깔이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말에 관한 예찬시들이 있어요. 그때 꼭 쓰는 게 색깔이에요. 말이 또 컬러가 다양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또 컬러가 주는 카리스마도 있고. 예. 그래서 뭐 붉은 털에 빨리 달리는 건강한 말이다 해서 적토마라는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소설이죠. 삼국지 연의에는 이제 하루에 천리를 달리는 희대의 명마라고 묘사되어 있는데 정사에서는 어떻습니까? 정사에 적토마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까? 적토라는 말을 좋은 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포 얘기에. 여포가요. 예, 그러니까 그런 말 얘기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로 유비가 탔을 때 왜 유비를 구했다는 정로에게는 요즘식으로 말하는 야사에 나오는 얘기고 뭐 그래서 그런데 그 중요한 거는 적토마라는 말이 나왔다는 거는 그만큼 훌륭한 말이었던 거죠. 있긴 있었다는 거죠. 여포가 그렇죠. 탔던 말이니까. 그런데 사실 그게 다예요. 그런데 이제 연희에서는 그걸 나중에 조조가 관우한테 선물하고 그렇죠. 또 그게 뭐 관우가 죽으니까 누구한테 여몽한테 가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가 만들어졌는데 실제로는 이제 여포가 탔던 좋은 말이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여포가 원래 병주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중국에서 이제 좋은 말, 군인들이 타는 전투에 쓰는 말은 보통 호마라고 하는데 호마는 이제 오랑캐 호자인데 되게 중국에서 말하는 호는 서역이에요. 중앙아시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는 아랍종 뭐 이런 거. 네. 그런 말들이 중국에서 나오는 그 토용 무덤에 넣던 그 저기 인형 있잖아요. 흙으로 만든 인형. 거기도 보면 주로 서역 애들이나 장수들이 타는 말들이 되게 이다 호마들이에요. 그럼 여포의 말도 그 아마 호마였을까요? 그거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군인들이 타기엔 이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말이 특징이 딱 있는데 왜 좋죠? 호마는 앞다리가 길고 뒷다리가 좀 짧습니다. 근데 이게 뒷다리가 짧다 그러면 사람들이 좀 뭔가 기형처럼 생각하는데 좋은 건가? 실제로는 유선형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커요. 기본적으로 몸이 큰데 앞다리가 훨씬 길어요. 그러니까 기린 생각하시면 돼요. 기린이 얼굴이 작지 않은데 등치가 크니까 전체적으로 얼굴은 작아 보이고 앞다리가 길고 뒷다리가 짧으니까 전체적으로 유선형이잖아요. 그래서 호마들이 체격도 크고 그리고 저기 힘도 좋고 뭐 체격 그다음에 달리기도 빠르고 그러니까 장군들이 타는 말로는 다 호마를 좋아합니다. 중앙아시아, 중동, 서역 그쪽에 있던 말입니다. 예. 자, 적토마는 어쨌든 여포가 탔다는 기록이 있으니까 실존한 명마이되 이제 소설과 결합되면서 약간 신화적인 존재가 됐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삼국지 연의 속 적토마 이야기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처음에 적토마가 등장했던 게 어떤 순간인지 배경을 한번 소개해 주시면. 여포가 원래 싸움을 잘했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뭐 삼국지 정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여포가 근데 넘버원인가요? 무장으로서? 넘버원인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넘버원급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여포랑 비빌 수 있다면 한 명만 돼보시면. 근데 사실 삼국지 정사에는 1대1 대결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누가 1대1 하겠습니까? 장군들이. 이런 거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런데
1대1을 하는 사람이 여포죠. 이각 곽사라고 그쵸. 있을 때도 예. 곽사랑 1대1 하고 예. 이기고 뭐 그런 거 보면 여포가 정말 세긴 셌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여포가 탔던 말이 적토라는 말이 있었다라는 거 보면 예. 말 타고 잘 싸웠던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또 왜 하필이면 붉을 적자 적토냐? 예. 흑토도 있고 청토도 있는데. 예. 근데 요거는 일단 뭐 붉은색이 주는 강렬함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한나라 때 중국 전한 때 우리 삼국지는 한나라가 망한 다음이잖아요. 그렇죠. 예. 한나라가 생길 때 네. 한무제가 이제 유명한 서역 정벌을 하지 않습니까? 흉노 정벌하고. 네네. 그때 쟤들의 흉노들이 기병이고 중국은 되게 보병이고 그리고 중국 내지에서 나오는 말들은 그 속된 말로 좀 농사짓기 좋고 좀 이런 말들이니까 전투용은 아니다. 예, 전투에서 호마랑 붙으면 이건 뭐 상대가 안 돼요. 예. 그러니까 한무제가 흉노를 정벌하기 위해서 서역에 있는 좋은 말을 데려와야겠다. 아 그게 한열마 그런 그렇죠. 거 아닌가요? 그래서 한열마죠. 예. 피 같은 땀을 흘린다. 예. 그 뭐 한열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설이 있는데 그건 빼고 예. 그러다 호마, 보니까 호마. 이제 붉은빛을 낸다. 이래서 아마 붉은 말들이 역시 그냥 봐도 좀 붉은색이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도 빨간색 좋아하죠. 그렇죠. 예. 그냥 그런 게 섞이면서 적토라는 걸 쓴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처음에 동탁이 가지고 있었던 걸로 나오죠. 네. 연희에서는. 근데 그걸 여포한테 준 계기가 여포를 자기 양자로 삼기 위해서 환심을 사려고 했던 거요. 요거는 다 소설에 나오는 얘기인데 예. 그냥 소설하고 정사랑 다른 거 하면 또 복잡하니까 예, 그렇죠. 그냥 소설 갖고 얘기를 하자면 네네네. 그때 여포의 원래 그 주군이 정원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정원. 예, 근데 네. 이게 뭐 양자다 그러는데 솔직히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고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동탁이 여포를 회유하기 위해서 적토라는 이름을 가진 천리만을 선물로 줘서 그렇죠. 여포를 설득했다. 아. 이렇게 스토리를 집어넣은 거죠. 예. 그리고 또 동탁이 여포를 자기 양자로 삼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끌고 갔고 나중에 이제 배신하는데 적토만은 배신할 게 없으니까 초선이를 집어넣어서 이제 배신한다 이렇게 했는데 초선. 동탁이 적토만을 줬다는 얘기는 없고 그렇군요. 초선은 없는데 동탁의 시녀랑 썸씽을 일으킨 거는 있어요. 시녀하고 간통 뭔가 정사예요? 예. 동탁의 시녀와 여포가?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좀 이렇게 뭐가 그 여포가 건드린 시녀면 분명히 미인이었을 거고. 그렇죠. 그랬으면 동탁도 눈독을 들였을 거고. 뭐 그렇게 소설에서는 아니겠습니까? 초선이 만들어졌구나. 예, 그렇죠. 그러니까 소설이 감이 좋았던 거예요. 정사는 그런 얘기를 안 쓰는데 정사에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건 그것 때문에 그거랜다. 또 말 잘하면 큰일 나지. 개연성은 있네. 예, 시녀 때문에 갈등이 났을 개연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정사에 그 얘기가 나오지. 그러네요. 아무리 일 없었으면 그런 얘기 안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여포는 원래 동탁의 근접 경호를 했습니다. 근데 근접 경호라는 게 안방에서 같이 뭐 먹고 자고 하는 그런 구조거든요. 예. 지금도 그런 경호들이 있잖아요. 방을 쓸 정도로. 네. 그래서 옛날에 지금 국왕이죠. 찰스하고 다이애나 신혼여행 갔을 때도 보면 그 안방에 경호원이 같이 있어요. 거실에, 그런 느낌. 소파에. 예. 그런 안방을 지키는 안방이라가 내실을 지키는 네. 그 최근접 경호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썸씽이 날 수도. 그렇지 눈 맞을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후에 이제 여포가 적토마를 타고 전장을 누비고 그러다 이제 합의성 전투에서 조조에게 패배해서 처형을 당하는데요. 이때 이제 적토마의 주인이 또 바뀝니다. 이 삼국지 연의에 나오는 너무 유명한 장면인데 관우한테 이게 가는 그 장면을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뭐 삼국지 연의에 보면은 이 합의성에서 여포가 이제 농성을 하니까 수공을 하잖아요. 수공을. 예. 예. 그랬더니 부하들이 이거 큰일 났습니다. 했더니 여포가 괜찮다. 이 적토마는 무리해서도 뭐 땅처럼 달릴 수 있다. 예. 그랬더니 부하들이 배신감을 느껴가지고 이 치사한 놈 너만 살겠니? 그래서 이제 배신하는 얘기로 나오고 여포가 잡히고 그렇게 된 적토마를 나중에 그건 당연히 조조한테 가죠. 그렇죠. 예. 그랬는데 이제 관우가 떠난다 하니까 네. 선물을 자꾸 주는데 네. 미녀를 줘도 돌려보내고 뭐 재물을 줘도 이러고 그러다 적토마를 주니까 관우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조조가 이제 먹혔다 그랬더니 네네. 관우가 하는 말이 우리 형님을 소식을 들으면 내가 이 말을 타고 즉시 달려가겠다. 조조 입장에서 엄청 어이없죠. 그러니까 예. 조조가 어이없어 갖고 미친다 이거 뭐 이렇게 되는 얘기로 돼 있는데
제가 좀 죄송한 얘기지만 삼국지에서 이렇게 감동적인 얘기 다 뻥이에요. 정사에는 없는 얘기.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뻥이에요. 그럼 이거. 관우가 애초에 항전하라 했을 때 조건부 항복하는 장면 있잖아요. 내가 뭐 예를 들어 조조가 아닌 한나라 황제에게 항복하는 것이다. 유비의 두 부인은 반드시 예로서 모실 것. 또 유비의 소식을 알게 되면 즉시 떠날 것이다. 이 조건부 항복도 정사에 없나요? 이제 그런 것들이 독자들이 보기에는 예. 굉장히 좀 충절. 충절도 있고 마음이 편하잖아요. 예. 근데 이 정사 삼국지 시대는 네. 처절한 시대예요. 그야말로 너 죽고 나 죽고 시대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터에서 낭만이 있는 장면은 그게 희귀한 거죠. 예를 들면 그 이제 연말이 지나갔지만 크리스마스 때 예. 전쟁에 유명한 게 왜 크리스마스 때 뭐 독일군하고 프랑스군이 뭐 축구를 하니 뭐 캐롤 들으면서 그거 펑이에요? 아니 그 사건이 있긴 있었어요. 예,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게 전 전선에서 정말 한 건 사건이고 다른 데서는 어땠을까요? 크리스마스 파티할 때 쫓아서 술탄 던지고 그게 현실이죠. 그게 현실이죠. 쟤들이 분명 오늘 크리스마스니까 좀 놀 거다, 해외에 섰을 거다. 예. 그러니까 캐롤 들리고 그러면 가서 오히려 그 팀에 공격하고 크리스마스 휴전한다고 해놓고 같이 노래 부르는 척하다가 공격하고 이런 게 훨씬 많았을 거예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게 죽고 사는데 현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들은 그게 불편하죠. 불편하죠. 예, 불편하니까 특히 소설이라면. 그렇죠. 이런 피 튀기는 전쟁에서도 이런 아름다운 일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아름다운 건 맞습니다. 정말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영웅을 더 영웅답게 만드는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지금 축구나 뭐 이런 시합할 때 우리가 스포츠맨십 얘기 잘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축구하다가 태클로 넘어가진 선수 상대편 선수 일으켜주면 박수 치는데 솔직히 그런 거 보셨어요? 거의 없어요. 그렇죠. 감정 싸움도 생기고 그럼요. 보복하고. 오히려 한참 싸우고 있는데 상대방 선수가 일으켜주면 배신자라고 막 욕해요. 맞죠. 우리 다 스포츠맨십이라고 너무너무 잘 알고. 근데 가끔 이제 저쪽 팀에서 이적한 애야. 그래갖고 걔가 뭐 친구로 지난 일으켜주면 막 박수치고 인간이 참 이중적인 거예요. 그러네. 그건 서사가 있거든. 그렇죠. 그건 서사가 있거든요. 그거 없으면 막 욕하잖아요. 그 뭐 그럴 수가 있냐고. 골 넣고 골 세레머니 안 하고 친정팀 그럼요. 막 이런 거. 그런 거 보고 감동받지만 사실 거기 전쟁터예요.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들은 저기 1루에 나가면 상대방 선수를 얘기하면 큰일 나요. 근데 한국은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왜? 우리 워낙 좁아. 또 스타들은 국가대표 이런 거 가면서 다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아니까 용납을 하는데 현실은 다르죠. 사실 스포츠에서도 스포츠맨십이 별로 없습니다. 하물며 실전에서는. 그래서 소설에서는 그냥 아름답게 넘어가는데 관우가 항복한 건 맞습니다. 근데 내용은 없는데 그냥 그렇게 아름답게 항복했겠어요. 그렇게 있다가 관우가 그럼 적토마 받은 것도 사실이 아니네요. 아니죠. 적토마 어디 간지 모릅니다. 적토 여포가 타던 적토마는 정사에서는 그 뒤로 몰라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뭐 누가 좋은 사람이 썼겠죠. 그리고 그 가족 유비의 가족들이 그때 포로가 같이 된 건 맞는데 관우가 내내 모셨는지는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사실 관우가 나중에 유비한테 간 것도 맞는데 오간 돌파를 한 게 아니라 기회를 봐서 그냥 탈출합니다. 조조한테 허락 안 받고요. 탈출해 버려요. 그리고 그때 가족을 데려왔다는 얘기는 없어요. 유비 가족 그럼 무사하지 않았을 수도 있나요? 그 뒤로는 소식이 없죠. 그렇게 돼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관우가 나쁜 놈이었네 이럴 게 아니라 이게 처절한 현실이다. 처절한 현실이고 우리는 세상을 아름답게 보고 싶을 뿐이다. 그것도 전 나쁜 건 아니라고 아니죠. 생각합니다. 나쁜 건 아닌데 이제 오늘 적토마 특집인데 적토마가 정사에서는 여포 이후에 사라졌다고 하니까 갈 길을 잃은 느낌인데 일단 소설에서는 어쨌든 관우가 적토마를 타다가 이제 나중에 오나라 여몽에게 패배해서 죽임을 당한 후에 또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고 이런 게 소설에는 등장하는데요. 그럼 요걸 여쭤볼게요. 삼국지 연의 이 소설의 저자 나관중은 왜 사람도 아닌 말에 이런 서사를 부여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것은 당시 사람들은 소위 장수의 어떤 활약에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얼마나 중요했나요? 당시 군마는? 이게 거의 생사를 가를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예의가 긴데 우리나라도 옛날에 목장이 있어요. 구경 목장이 있거든요. 그럼 전쟁 나면은
거기에 있어서 이제 말들을 이제 뽑아서 장수한테 주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네. 당연히 줘야겠죠. 네. 예를 들면 뭐 연인 정모를 가는데 음. 제가 세종이면 네. 그 나가는 장수한테 치사하게 안 김종석 주겠어요. 걸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예, 뭐 예. 본인 말 개인 말이 있지만 예. 그 개인 말 쓰라고 하겠어요. 이럴 때 목장에서 이게 제일 좋은 그렇죠. 말이야 하고 그렇죠. 주겠어요. 예. 나라도 주지. 기도 살려줘야 그럼요. 되고. 예.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군말을 뽑아오라 그래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일반 병사들한테도 좀 줘요. 기병들이 말을 한 필을 쓰는 게 아니에요. 아,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말도 지치거든요. 예. 그래서 기본이 3마리인데 장수쯤 되면 3마리 갖고는 어림도 없고.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싸우러 나가는 말이 3마리 정도. 그러니까 기병들은 말을 갈아타면서 싸워요. 그러니까 뭐 몽골 제국에서 뭐 6마리 데리고 다녔다 이런 얘기는 뭐 들어봤는데 그렇죠. 우리나라도 3마리씩. 우리나라도 있긴 있. 근데 그래요? 이제 가난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좀 힘들긴 합니다. 네. 그러나 기본적으로 훌륭한 장수라면 1마리 갖고는 안 됩니다. 또 몽고 징기스칸도 이렇게 보면은 싸울 때도 무조건 돌격하는 게 아니라 이번 작전의 목표가 있잖아요. 이번에 뭐 교란하러 간다거나 네. 뭐 이번에는 정말 결사적으로 적의 포위를 뚫어야 된다. 네. 이럴 때는 말 타는 거를 다 골라서 타요. 그래서 징기스칸 얘기도 보면은 거의 포위당해서 지금 위험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자기가 믿던 장수를 불러서 그러니까 적진을 뚫고 네. 저 뒤에 거기는 워낙 평야잖아요. 저 위에는 언덕을 점령해라. 그렇죠. 예. 그러면 아군이 적 뒤에 언덕에 올라가면 포위망이 어떻게 됐어요? 다시 압박이 약화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계속 압박할 수가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적진 돌파를 해야 되는 거야. 네. 그랬더니 이 장수가 유명한 장수인데 이렇게 말하죠. 가장 좋은 말을 타고 가겠습니다. 좋은 말 1마리 타고 그 적진 자기 돌파한다. 부하들이 다 같이 가는데 가장 좋은 말을 타라고 하겠다. 왜냐면 강행 돌파를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이제 말들도 다 개성이 있고 그러네요. 용도가 있습니다. 근데 레벨이 있고. 예. 그래서 이제 군마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니까 네. 정부에서 목장에서 말을 징발해서 병사들 주라고 그래요. 예. 몇 마리 안 나와요. 이거 오랫동안 역사께서도 딜레마였어요. 몇 마리 안 나온다고요? 예를 들면 예. 목장에 있는 말이 몇 마리인지는 통계 있거든요. 예. 예를 들면 5,000마리가 있어요. 오. 근데 군인한테 주랬더니 뭐 50마리, 100마리 그래요. 왜 이렇게 조금 줘요? 그 왕도 막 열받는 거죠. 이거 왜 이거밖에 안 되니? 예. 그럼 뭐 목자들이 좋은 말을 빼돌려서 그렇습니다. 뭐 막 이렇게 말하는데 예. 그래서 방산비리 같은 거. 옛날에는 그래서 또 예. 뭐 논문 쓰는 분들도 막 이거 이런 비리가 어딨냐 막 이렇게 막 조선이 이러니까 망했지 막 이런 얘기. 뭐 저는 예. 솔직히 저도 그랬어요 그때는. 예. 근데 예. 나중에 공부를 해보니까 네. 이게 군마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내보낼 만한 군마가 되기 위해도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돼요. 지금 대학 고졸 예를 들면 농구, 축구, 배구, 뭐 야구. 예. 대학 고등학교 졸업생 얼마예요? 엄청 많죠. 많죠. 프로 드래프트에 나오는 애가 몇 명 됩니까? 극소수죠. 예. 10분의 1이 뭐야? 10분의 1도 안 안 되죠. 되죠, 몇십 안 분의 되죠. 1이죠. 안 되죠. 그럼 다른 선수들은 놀았나요? 열심히 아니, 했죠. 열심히 예. 했죠. 심지어 우승팀에서도 고교하거나 이런 거 우승해도 거기서 프로 가는 선수 극힐부죠. 극힐부예요. 말도 왜 그럴까요? 재능이 있어야 말도 되는구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왜냐하면 전쟁터에 나가서 죽고 살기로 싸워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예. 제가 그 몽고 갔다 온 분한테도 얘기를 들었는데 예. 옛날 책에도 보면은 네. 말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네. 이게 참 잔인하긴 한데 시험에서 떨어지는 순간 얘는 식용으로 가요. 시험 통과 못하면 바로 식용으로 고기로 가요. 쓰이고. 예. 그러니까 이 말은 좀 잔인하긴 그럼 한데 어떤 테스트를 하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A급 장수를 태우는 말. 그 다음에 그냥 적당히 타는 말. 예. 그 다음에 전쟁터에 나오는 짐 실는 말. 짐. 그래도 이건 군마입니다. 네. 그 다음에 아예 전쟁터에 못 나. 군인은 못 되는데 네. 그냥 뭐 마차 끝내거나 이렇게 하는 농사 짓는 데 쓰는 말. 네. 그 다음에 이제 고기로 가는 말. 이렇게 다 나눠져요. 네. 근데 그 등급을 정확한 기준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네. 전쟁터에 일단 짐이라도 실으려면은 울부짖으면 안 돼요. 함부로 그래서 울면 안 된다. 몽고 사람들 말 훈련시키는 거 보면 망아지 때 네. 이제 밤에 이렇게 들판에 나가 묶어 놓는 겁니다. 예. 그럼 얘가 엄마 찾아서 막 울겠죠. 울겠죠. 예. 근데 거긴 늑대들도 많잖아요. 네. 말도 다 아는 거예요. 여기 소리 지르면 늑대가 나한테 온다. 잡아먹힌다. 네, 그래서 입을 다물고 있는 말은 살려주는데 와. 거기서 엄마 부르짖고 막 이러는 애는 그냥 고기로 가요.
냉혹하네. 예, 그리고 사실 좀 냉혹하긴 해요. 네. 근데 사람한테야 이렇게 냉혹하게 못하지만 네. 제 말은 네. 기준, 네. 왜 이런 훈련이 필요한가는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적에게 들킬 수 있으니까. 그럼요. 그리고 이제 군대 훈련하고 네. 비슷한데요. 줄 서서 가요. 줄 서서 가서 물 먹으러 갑니다. 어, 근데 네. 말도요, 걔들 줄 서서 먹어요. 아 진짜요? 근데 순서대로? 순서대로. 예. 지들이 스스로 지켜야 돼요. 근데 꼭 거기 똑같거든요. 네. 목말라서 막 목말라요 그러고 중간에 줄 안에서 뭐 이런 데거나 예. 새치기를 한다거나 예. 걔도 가세요. 아 걔도 가요. 아무리 목말라도 자기 차로 올 때까지 참고 버텨야 돼. 아니 그렇게 되기까지 훈련을 했겠죠. 그게 훈련도 하고 천성도 보고 다 보는 것 같아요. 와. 예를 들면 네. 1시간은 버텼어 걔가. 근데 예. 오늘따라 내가 정말 힘들어 죽겠어. 그렇지. 그럴 때 발버둥을 한번 치면 흐트러졌어. 예.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지. 야. 근데 군인 훈련도 그런 게 있는데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 예. 그렇게 군 병사들한테 좀 가혹하게 하잖아요. 물 먹지 말고 행군하고. 네. 그래서 그런 거 좀 가혹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실제로 전쟁터에도 물하고 보급이 제때 오냐고요. 쉽지 않죠. 그렇죠. 그러면 착착되기가. 사실은 정말로 정글 같은 데서 물 없이 버텨야 되거든요. 네. 그럴 때 목마르다고 이래버리면 애들 다 죽이는 거잖아요. 아, 그렇지. 그러니까 군인은 어쩔 수 없이 가혹한 상황에서 테스트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걸 테스트도 해야 되고 훈련도 해야 된다. 극한에서 살아남을 수 네. 있게. 그래서 특수부대 같은 애들도 네. 실전에 나가면 네. 나가버리거나 음. 막 긴장을 못 이겨서 광분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로. 네. 평소에는 그렇게 잘하던 네. 애가 그런 걸 미리 골라내지 않으면 전부가 죽거든요. 야, 이게 군마로 뽑히기가 또 어마어마한. 네, 그래서 이게 군인 뽑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네. 더 엄격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좀 동물이니까. 말하기 죄송하지만 네. 사람은 죽이고 이렇게 할 수는 네, 없잖아요. 근데 동물은 그 당시엔 더더욱이 근데 죄의식이 덜하니까. 그때는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게 먹이로 키울 수가 없거든요. 음. 그러면 농산말로 쓰면 되잖아요. 이게 또 군마는요. 네. 풀을 못 먹여요. 풀을 먹긴 하는데 풀만 먹여갖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건초. 아니요, 곡물을 먹여요. 곡물. 그러니까 곡물만 먹이는 건 아닌데 네. 기본적으로 전쟁터 가는 말들은 풀만 먹여서 못 버텨요. 예. 곡물을 먹어야 에너지가 나와요. 아, 에너지. 근데 애들이 또 비싸요. 좋은 거 먹어야 힘난다 네, 이거죠. 예. 그래서 그러네, 보통 일이 아니네요. 그렇게 투자를 할 가치는 있는 거죠. 근데 기병 그렇죠. 하나는 예를 들어 뭐 보병 몇 회에 해당하고 뭐 이런 거 있나요? 그렇죠. 그거 되게 네. 중요한 예, 말씀인데 예. 우리가 보통 병서에서 기병 한 명이 보병 4명을 상대한다 그래요. 아, 그래요. 예. 자, 이 4명을 상대할 때 그러면 기병 혼자서 넷을 상대하느냐? 사실은 말의 도움을 받거든요. 네. 자, 근데 말의 도움을 받는데 그렇죠. 예. 저도 옛날에 사극 보면은 말이 물론 중장갑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때 뭐 예를 들면 삼국지에서 조자룡이 뭐 이렇게 치고 나갈 때 네. 우리 생각엔 저거 말을 찌르면 될 텐데. 저 항상 응. 예. 말을 먼저 사극 쏘지. 보면서 예. 왜 이러냐 그러는데 예. 예를 들어 특히 보병이면은 맞아요. 눈높이도 이제 맞아요. 말을 찌르는 게 훨씬 말을 찌르는 게 그렇죠. 낫죠. 그러면 예. 떨어뜨리면 되니까. 예. 그런데 이게 장수가 타는 군마 정도 되려면 예. 이건 보통 이제 진짜 장수가 타는 말은 군마라고 안 하고 전마라고 해요. 아, 전마. 전투용 말. 예. 네. 이 군마는 짐 실는 말 플러스 좀 포함이니까. 포괄이고 네. 정말 장수가 타는 적토마 같은 말은 전마라고 하는데 예. 이 전마가 되려면 어떤 거를 또 이겨내야 되냐면 예. 가시 달린 채쪽 같은 거를 막 때려요. 아, 훈련할 때요? 예, 그래서 막 찔린 것처럼 이때 애가 막 아프다고 몸을 뒤틀거나 그러면 이러면 또 안 강등. 돼요. 예, 아니면 댕강. 아예 못 써요. 아, 또 고기. 고기까지는 그쯤 되면 고기는 안 가고 아니면 짐 실는 말 부서로. 정도는 가지 않을까? 강등이네, 강등. 아까워서. 예. 근데 예를 들면 보병이 창으로 말을 찔렀어. 그때도 얘는 찔려서 어떻게 해도 요동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파도 이 맷집을 키운 거네, 훈련으로. 네, 그러면 찌른 보병은 창이 거기 박혔으니까 자기가 죽겠죠. 두 번째 기회가 없죠. 두 번째 기회가 없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적어도 장수가 탄 말은 내가 차마 못 찌르는 거죠. 물론 뭐 차라리 장수를 그 구겸차 수어제 나온 구겸차 갈고리 창 같은 거로 내리거나 끌어내리든가. 아니면 말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리는 방법은 있는데 밧줄 같은 걸로. 예. 기본적으로 그 말을 공격하는 게 쉽지가 않고 그리고 전마도 말발굽 치면서 오는 애들을 싸워 두드려 팹니다. 그렇죠. 그런 훈련을 시켜요. 전마도 공격을 해요. 근데 말한테 한 방 채이면 끝이죠. 최소한 예. 어디 부러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마가 되는 게 쉬운 게 아니고. 그럼 내가 불운하게 기병 앞에선 한 명의 보병이라면 그러니까 최선은 장수랑 붙어야 되는 거야. 장수를 오히려 어쨌든 말하고 장수랑 2대1로 싸워야 되는 거죠. 야. 근데 이게 거짓말이 아닌 게 당태종이 원래 젊어서부터 전쟁터를 누볐잖아요. 네. 뭐 황제가 된 다음에도 고구려까지 오고. 네. 그래서 육준도라고 자기가 탔던 애마들 있죠. 전마로 썼던. 그 육준도. 적토마는 아니지만 네. 당태종 정도 되면 적토마급 타지 않았겠어요? 6마리의 말인 예, 건가요? 말이라고 해서 그걸 조각을 해가지고 네. 자기 능에다 붙여놓고 예. 그 말 이름들을 시로 써서 이렇게 6마리를 색깔이 어떻고. 네. 근데 거기 들어간 말이 화살을 3대 맞았다. 화살을 6번 맞았다. 그래서 그 육준도 확대 보면은 예. 여기저기 화살 막 꽂혀 있어요. 그래도 안 죽는구나. 그게 뭐냐면 안 죽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맞았는데도 맞았는데도 엉덩이에 화살이 2대가 꽂혔는데도 버텼다. 저기 요동치지 않고 그렇죠. 주인을 했다. 이게 얼마나 좋은 말이냐. 아.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다시 말하면 말도 이렇게 충성하는데 네. 니들 그 월급 한 번 안 나갔다고 뭐 내가 유배 한 번 보냈다고 이러면 되겠냐 이 뜻이야. 그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당태종? 그래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네. 그래서 네. 화살 보시면 화살 꽂힌 거 보시면 막 2대 3대 박혀 있어요. 그렇구나. 그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걔도.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버텨온 게 진짜 훌륭한 전마다. 예. 알렉산더 대왕도 그 뭐랄까요? 에마가 있었던 모양이네요. 그렇죠. 예. 그 알렉산더의 얘기가 제일 이제 유명한 얘기인데 네. 부케팔로스라고 또 얘는 검은 말이었는데 그 지어준 이름인가요? 예, 부케팔로스가? 이어준 이름인데 알렉산더 아버지한테 말을 팔러 왔는데 얘가 너무 등치도 큰 데다가 사나워 가지고 아무도 못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값은 엄청 세게 불렀는데 네. 그러니까 필립이 아버지가 이런 사람이 등치가 멋있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 사기꾼 아니야 너? 멋있는데 네. 요즘 말로 하면 스포츠카를 갖고 왔는데 운전이 안 돼. 그러네. 너 이거 사기친 거지 그랬더니 네. 알렉산더가 탔어요 그 말을. 아들이. 네, 그리고 이제 그 말이 거의 알렉산더의 마지막 전투 때까지. 그게 말의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은데 얘가 평균 수명보다 훨씬 오래 살면서 인도까지 갈 때까지 알렉산더가 이걸 탔습니다. 어떻게 길들였죠? 그래서 나이 들었을 때는 근데 그 길들인 얘기는 좀 있긴 한데 네. 기본적으로 부케팔로스가 주인을 알아보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내가 평생 모셔야 말도 생각이 있어서 예. 그래도 이 말이 진짜 보통 말이 아니어가지고 예. 알렉산더가 나이가 늙었을 때는 이제 체력이 없으니까 중요한 전투 때만 탔다 그래요. 그러니까 몇 살까지 산 거예요? 거의 30 몇 살까지 30 몇 살. 와. 그래서 그 말을 끝까지 탔는데 마지막에는 알렉산더를 살리고 죽는데 네. 그 알렉산더 영화에 보면 부케팔로스가 뭐 이따만한 창에 꽂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인도군하고 싸울 때 알렉산더가 부상을 입고 말에서 떨어져요. 예. 근데 알렉산더가 혼자 날뛰는 걸 좋아해가지고 부하들도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하다가 인도군 사이에서 부상을 입고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 인도군 입장에서야 만세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렇죠. 죽이려고 덤벼드는데 부케팔로스가 거기도 영화에도 그 장면 나오지만 부상을 당한 채로 말발굽으로 치고 물고 뜯고 해가지고 알렉산더를 사수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영화에도 그 장면 나와요. 올리버 스톤 감독했던 알렉산더 영화에도 그 장면 나오는데 부케팔로스가 미친 듯이 날뛰어가지고 인도군이 못 접근하게 하고. 그럴 수가 있나? 그래도 인도군이 한두 명이 아닐 텐데 이거 말 됩니까? 아니 이건 기록에 그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부하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부하들이 와서 알렉산더를 구하는데 그때까지 부케팔로스가 사수했다고 돼 있어요. 아마 그때 입은 부상으로 죽은 것 같아요. 어쨌든 끝까지 주인을. 그래서 알렉산더가 부케팔로스를 기리는 또 도시를 몇 개를 세웠습니다. 아까 왜 당태종은 육준도를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알렉산더는 지금 알렉산드리아가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만 거의 남아 있고 한두 개인가밖에 없는데 곳곳에 알렉산드리아는 도시를 세웠어요. 근데 사실은 부케팔로스도 많이 세웠어요. 뭐 부케팔라 뭐, 오늘날 파키스탄 지역인 것 같기도 하고. 꽤 많아요. 남아 있는 게 몇 개 없는데, 그러니까 이름을 바꿔서 그렇지 부케팔로스 도시도 많이 세웠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구나. 근데 그것도 똑같은 뜻인 것 같아요. 말도 이렇게. 그렇지, 보고 배우라 이거죠. 야, 말도 이렇게 나를 지키는데 니들 좀 잘해라 인간들.
그래서 이 말이 어떤 말을 타느냐가 정말 장수를 살리고 죽이죠. 그러네요. 예. 대신에 이제 좀 말한테는 가혹하게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크세노폰이 쓴 기병 훈련 얘기도 있는데 말들도 사람하고 똑같아 가지고 처음에는 훈련을 통과했어요. 네. 근데 뭐 목마르고 힘들고 그렇죠. 무겁고 네. 그러면 얘도 못 견디거든요. 네. 그래서 기병대가 제일 이제 골치 아픈 게 도열에 있을 때입니다. 도열에 있을 때는 보통은 이제 안 타고 대기해요. 예. 왜냐면 말도 지치니까. 네. 그래서 기병이 이제 말을 옆에 대기, 타고 대기 이제 전투 단계에 따라 네네. 두 가지가 있는데 네. 탔어요. 네. 근데 이제 말이 못 걔도 긴장도 되고 막 그렇죠, 이러니까 그렇죠. 무겁기도 하고. 예. 요동을 하잖아요. 예. 그러는 말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 바로 죽여야 된다. 전쟁 시작하기도 전에. 예. 근데 그거는 다른 말들에 대한 경고의 뜻도 있는 것 같아요. 아. 동물들이 지능이 다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말이 안 통하니까 정신 그러는 똑바로 안 차리면 거겠지만 얘처럼 된다. 그래서 이제 바로 죽여라. 그런 기록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시는데 앞에 말머리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되게 실감나네요. 근데 얘는 훌륭한 말인 것 같아요. 그렇구나. 오늘 뭐 이제 실제 삼국지 정사에는 많이 안 나오는 적토마 얘기로 시작했지만 실제 이제 군마, 전마가 어떤 방식으로 이제 길러지고 굉장히 혹독한 훈련 과정을 거친다는 걸 알 수 있었던 시간입니다. 끝으로 이제 오늘 뭐 군마 이야기했는데 군마라든지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뭐 배워야 할 점, 뭐 굳이 의미를 부여하자면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사람은 적성이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요. 그리고 적성은 다른데 어떤 적성이든지 그게 빛을 보려면 결국은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적성이 있는 사람 자체는 굉장히 몇 퍼센트 안 되는 것 같아요. 군마나 전마처럼. 그래도 군마나 전마가 되는 애들이 1% 5%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나 요 1% 5% 중에서도 또 고통과 훈련을 이겨낸 사람만이 그게 돼요. 네. 그리고 고통과 훈련도 수동적으로 이겨내는 게 있고 부케팔로스처럼 그건 걔는 보면 자기 운명 자기가 개척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네. 적토마는 좀 아쉽지만 얘기가 없어서 적토마도 네. 기록이 있다면 여포가 탔대는데 부케팔로스처럼 뭔가 자기 의지가 있는 말이 아니었겠나 전 싶어요. 그래서 인생에 많은 기회가 있고 사람의 적성은 다양하지만 어느 분야든지 적성을 맞는 기회를 만나 성공하는 게 아니고 그 적성을 가지고 자기가 노력하고 그리고 좀 긍지를 가지고 하루 닦아야 된다. 능동적으로. 네, 그래서 올해 한 해 새해인데 적토마의 해에 여러분들이 좀 긍지를 가지고 갈고 닦는 좀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젊었을 때는 저도 지금 그런 질문 많이 받아요. 선생님 역사학자 돼서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예. 역사학자가 되면 어떤 직업, 얼마짜리 직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꼭 그렇게 답장합니다. 나도 그런 고민 많이 했다. 내가 너 보고 야 학자가 되려면 밥 굶는 거 걱정하지 말고 뭐 이러라고 말은 못하겠다. 네 인생에 책임도 못 진다. 근데 어쨌든 그 고민을 이겨낼 정도로 열정이 있어야 네가 학자가 될 수 있다. 내가 너가 어떤 삶을 살지 모르겠다. 얼마짜리 직장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도전할 수 있어야 역사학자가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못한다. 그렇죠. 네. 저는 뭐 그렇게밖에 그게 말씀드릴 수가 먼저니까. 없어요. 그러네. 새해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새기고 한 해를 보내보면 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새해 두 번째 방송 임용한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박진감 넘치는 전쟁사 이야기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박사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